하루에도 수십 번씩 피곤해서 죽겠다고 느끼시나요? 어느 순간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사랑이 식은 것 같고 부부 성생활도 소홀해지고 각방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면 오늘 영상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래된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야기하기 껄끄러운 주제인 성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성생활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국내 설문조사에서 대한민국 중년 여성 10명 중 7명은 성생활에 대한 만족이 인생 전반에 대한 만족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반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8%에 그쳐 중년 여성들의 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야한 얘기다, 어떻게 그런 얘기를 너무 밝힌다, 이렇게 생각하실 때가 있는데 정말 그렇지 않고요. 부부관계에서 극단적인 이혼을 선택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대면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부부에 있어서 성관계는 대법원 판결문이 있습니다. 성관계는 혼인제도의 본질 중의 본질이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성관계를 점차 안 하게 되는 이유와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리겠으니 끝까지 시청하시면 큰 도움을 받아 가실 겁니다. 섹스리스 부부의 이야기는 남 얘기인 듯 내 얘기인 것 같은 이야기입니다. 신혼 초나 아이가 어릴 때 많은 분들이 직장과 집의 거리가 굉장히 길어요. 사람들이 아기 낳고 키우고 출퇴근하고 거리 때문에 너무 피곤하죠. 다정한 배우자의 조건은 체력이라고 하는데 체력을 길에다 다 뿌리고 오는 거예요. 서로가 녹초가 되는 시간, 가장 에너지가 없는 시간에 부부가 만나게 되죠. 오늘 한번 해야지 마음먹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면 그때부터 생각이 되게 많아지죠. 왜 우리는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까? 무슨 문제가 있나? 근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단순하죠. 30대부터 50대까지 중년 남성들이 피로도가 쌓이게 되면 만성 피로 증후군이 나타나기도 하며 성욕이 떨어지게 되죠. 집에서도 손거울로 쉽게 체크할 수 있는 피로도 체크법이 있는데요. 지금 당장 해보세요. 거울을 보고 혓바닥을 확인해보세요. 피로가 쌓이면 혀 가장자리에 톱니바퀴 모양이 있어요. 이 모양이 나타나면 치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혀가 구강 안에서 부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치아 모양대로 흠이 잡히게 되는 거죠. 이렇듯 과로에 빠진 중년 남성들의 우울증은 성생활에 있어 악영향을 끼치게 되죠. 발기부전이란 성욕은 있으나 발기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죠. 이때 일부 남성들은 배우자에게 솔직하게 발기부전이 생겼다는 사실에 대해 창피하게 여기며 은폐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게 되고 그때부터 섹스리스 부부가 되기도 합니다. 참고로 피로로 인한 발기부전 개선을 위한 하체 근육 강화 방법과 남성 피로 개선, 활력을 높여 성기능을 향상시켜주는 남성 필수 영양제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경우는 자연스럽게 젊어서부터 부부간의 각방을 사용하면서 성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섹스리스로 가는 과정은 어떨까요? 보통 성생활을 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임신했을 때부터예요. 임신을 하면 사실 초기에 아주 위험할 때 빼고는 성관계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20대 임신을 주로 안 하고 30대 넘어서 또는 사회적 성취감 때문에 40대 이후에도 임신을 하는 경우도 많죠. 그렇게 해서 한 명에서 2명만 아이를 낳기 때문에 임신을 했다라고 하면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까봐 출산할 때까지 성관계를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출산하면 해야지 했는데 출산하고 나면 여성이 몸을 회복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죠. 아이를 낳고 난 이후에는 모든 환경이 다 달라집니다. 두 사람이 제 시간에 잘 수도 없고요, 먹을 수 없고요. 이때는 아내가 지쳐서 못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중년까지 섹스리스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런 생활이 반복되다 보면 맞벌이와 육아에 지쳐서 사랑은 무슨 얼어 죽을 사랑, 어쩌다 뽀뽀라도 할라 치면 서로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야 하면서 슬쩍 피해버리게 되죠. 이렇듯 연인, 부부로 갔다가 이제 온누이로 살게 되는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 내용 들으신 분들은 많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내 사연이구나라고. 이혼 상담하는 부부들 상담 내용을 보면 성관계 때문에 이혼하겠다는 분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다른 이유를 대거든요. 반대로 우리 부부관계 성관계는 굉장히 원활히 자주 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혼할래요 하는 분도 역시 없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성관계가 원활한 부부는 이혼율이 굉장히 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는 매일같이 성관계 하는데도 남편이 돈을 써서 내가 못 살겠어, 이런 분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섹스리스가 시작되는 부분이 출산 또는 코골이, 경제 문제 등이 있을 수 있지만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또는 부부간에 갈등이 생겼을 경우에도 부부관계를 자주 하는 부부와 부부관계를 하지 않는 부부간에는 이혼이라는 선택에 있어서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부부관계가 얼마나 좋은 역할을 하는지, 왜 관계를 자주 해야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성관계를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화학적인 작용이 일어나서 수많은 호르몬들이 작용을 하게 되죠. 가장 좋은 것은 첫 번째로 젊어 보인다는 것인데요. 일주일에 2번 이상 관계를 하는 부부는 10년 정도 젊어 보인다고 합니다.
성관계를 통해서 신진대사가 잘 되면서 마치 운동을 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이 노화 방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로 항암 효과가 있는데요. 전립선암과 성관계의 관계에서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여러 번 자주 사정을 하게 되면 훨씬 전립선암이 적게 걸린다고 하죠. 하버드대 공중보건 연구팀에서 무려 20년 동안 3만 명의 남성을 추적한 연구가 있는데요. 한 달에 20번 이상 사정을 하는 남자는 한 달에 4에서 7회 정도 사정을 하는 남자보다 전립선암 발생 위험이 20%나 낮았다고 해요. 세 번째로는 진통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관계를 할 때 나오는 호르몬들로 인해서 몸이 완전히 이완되면서 생리통도 완화될 수 있어요. 실제 어떤 여성분도 이분은 몸이 굉장히 아픈데 성관계를 하기만 하면 아픈 데가 없어지는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매일 남편에게 성관계를 해달라고 해서 남편이 도망 다닐 정도로 성생활을 즐기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성기능과 발기능력이 향상되는 것입니다. 관계를 하면서 골반 아랫부분에 골반저 근육이라는 근육이 운동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케겔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죠? 바로 이 골반저 근육 운동을 하는 것을 바로 케겔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 골반저 근육이 약화되면 나중에 여성들에게 요실금을 일으키기도 하고 남성들은 발기 능력이 약해지겠죠. 그런데 이 근육이 성관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발달된다면 요실금도 예방하고 발기 능력도 증가되는 이런 이점이 있겠죠. 그렇다면 중년 남성들의 만성 피로로 인한 발기부전과 부부간의 섹스리스를 극복하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중년 남성들에게 만성 피로란 회복 기능이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일반적인 피로는 충분히 쉬어주면 없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몸의 상태가 정상적이고 충분히 쉬었는데도 평소에 피로가 지속적으로 쌓여서 6개월 이상 증상이 지속된다면 만성 피로 증후군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휴식과 숙면을 취하는 등 생활 습관을 개선했음에도 피로로 인한 발기부전 증상이 개선되지 않았다면 하체 운동과 더불어 몸속 부족한 영양분을 채워주는 건강기능식품의 도움을 받아 발기부전을 개선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혼까지 가는 것을 막기 위한 부부간의 섹스리스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크게 어려워하실 것은 없습니다. 첫째, 평소에 잘하셔야 합니다. 갑자기 막 모텔에 가자고 하거나 밤에 빨간 조명을 켜고 새 속옷 입는다고 갑자기 부부관계가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밤의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낮에 잘하셔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개씩 딱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려는 노력을 같이 하는 거예요. 둘째,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서로 미소 짓기예요. 어떤 부부들은 서로의 눈을 보고 이야기하지 않고 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굉장히 쑥스러워하고 힘들어 하시는데요. 미소라는 게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교감과 메시지를 주거든요. 퇴근하고 왔을 때는 미소로 반갑게 맞아주시고요. 미소 짓는 얼굴로 한마디 해주는 게 부부간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셋째, 아주 사소한 터치를 하시는 겁니다. 머리 쓰다듬어 주기 등 반려견에 하시는 거 반만이라도 배우자에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오늘 어깨가 되게 뭉쳐 보이네 하면서 서로 간에 안마해주기, 외출할 때 가볍게 손잡고 걷기, 괜히 한번 끌어안기 등 오랜만에 연애 추억을 떠올리면서 터치를 하다 보면 어느덧 소원했던 실타래가 다 풀려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부부간의 행복한 성생활이 살다 보면 어려운 시기도 있겠지만 이혼을 하지 않는데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신혼 때처럼 불같은 사랑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인생에서 남은 시간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해주시고 알림 설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더욱더 건강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